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신라와 관련된 사항 속에서 신라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아십니까?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게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삼국사기에서도요, 신라를요, 총 3파트로 시대를 구분짓고요. 또한 삼국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서 중에서 고려 말 충렬왕 때 쓰여진 일련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도 3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총 신라의 시대 구분은 삼국사기에서도 3파트,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3파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런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의 시대 구분은 어떤 용어가 있는가? 이렇습니다. 이 신라 건국은 박혁거세부터죠. 그래서 박혁거세부터 시작되는 신라, 이쪽을요 상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 중대, 마지막에 하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삼국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의 상대는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라 4세기 후반 5세기 초에 나타난 뇌물마립간 기억나시죠? 뇌물마립간 이후부터는요, 뇌물왕 계열, 왕위, 독점 세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흔히 그냥 융화시켜서 신라 상대 특징으로 규정 짓는데요. 신라 상대는 성골들이 왕위 계승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덕여왕은 많이 알지만 진덕여왕은 잘 몰라요. 왜 여왕이 등장했겠습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서. 당연하죠. 앞서 신라 상대의 모습은 성골들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골이 되려면요, 그래야 돼요. 남자도 성골, 여자도 성골, 이렇게 결합돼야 새끼들도 성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친혼이 성행하게 되었고, 근친혼의 결과 여성만 낳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덕여왕이 집권하고 마지막 성골인 진덕여왕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고 성골이 왕위 계승자였다. 그러면 신라의 시대 구분에서 상대 이후에 중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중대의 시작점은 누구냐? 진덕여왕 다음에 나타나는 무열왕부터가 되겠습니다. 무열왕은요, 여러분들 왕호보다는 이름을 더 많이 아시죠? 김춘추를 얘기합니다. 선덕여왕의 조카가 되겠죠. 이 무열왕은요, 이제 성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열왕은 항상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고 앞으로 향후 무열왕 계열 왕위 독점 세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무열왕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갔던 시점, 요 시점을 우리는 신라 중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무열왕 후손 중에서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해공왕이 되겠습니다. 해공왕. 그래서 신라 중대는 진골 출신의 왕, 무열왕부터 무열왕 후손, 해공왕까지로 우리는 신라 중대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라 중대의 전반적인 특징인데요. 신라의 왕권 강화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왕권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켰는가? 일단요, 왕권 강화 기구, 국가 기밀을 관장했던 집사부를 강화시키고요. 또한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 다른 말로 시중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골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진골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관료 집단을 계속 등용을 시켜요. 늘 진골에게 치였던 계층들이 있네요. 그들이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자기 팀을 결성하고자 육두품 지식인들을 과감하게 등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육두품들은요, 왕의 편에 서서 왕권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낮춰지는 게 있네요.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 누구는 낮아졌다?
진골들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골의 짱이라고 볼 수 있죠.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옵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열왕 후손 중에 마지막이 누구다? 해공왕이었다. 그러면 이 해공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해공왕의 피살이고요. 그리고 해공왕을 죽였던 상대 등이 진골의 짱이죠.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선덕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덕왕부터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경순왕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순왕은요. 신라를 고려 건국자죠. 태조 왕건에게 바쳐버리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덕왕부터 경순왕 시기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의 특징을 좀 봐줘야 되겠네요. 모든 왕조는요. 망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왕권은 약화돼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의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는 엄청나게 왕권 다툼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왕권은 약화되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약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신라 중대에는 육두품들은 괜찮았어요. 왕이 막 써주니까. 그런데 신라 하대 왕권이 약화되면서 다른 말로 진골의 힘이 세지면서 육두품은 더 등용되지 못합니다. 계속 진골들에게 치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두품 지식인들은요. 신라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두품 지식인들은 당나라에 유학을 하면서 당나라에서 치러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진 과거시험 즉 빈공과에 급제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육두품 신라 하대 지식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쓰리 최씨고요. 신라 말 천재들입니다. 최씨 천재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삼국사기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시대 구분은 어떻게 간다? 신라 상대, 신라 중대, 신라 하대로 넘어간다. 그리고 신라 중대는 무열왕부터 시작을 하고 진골 출신의 왕위 계승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 중대는 육두품을 과감하게 등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신라 하대는 왕권 다툼이 잦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삼국유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국유사는 1년 스님이 쓴 거예요. 스님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사를 중심으로 쓰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신라를 구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박혁거세부터 그리고 지증왕까지를 상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흥왕 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를 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이죠. 경순왕 시기를 우리는 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알아두면 편한 그런 팁이 있습니다. 자, 1년은 스님이에요. 스님, 불교가 최고로 중요하겠죠. 최고로 중요할 때 어디에 놓습니까? 물론 뭐 앞에 놓기도 하지만요. 상고, 중고, 하고 중에 가운데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흥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이쪽을 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불교식 왕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죠. 법흥왕은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고요. 그리고 불교식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왕이죠. 그래서 중고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진덕 여왕까지가 불교식 왕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1년 스님은 이런 불교식 왕호를 신라 중고라고 편성을 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진덕 여왕 다음에 하고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김춘추 무열왕이죠. 이 무열왕은요 앞에 용어가 하나 붙습니다. 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종 무열왕. 그러면 앞에 태종은 뭐냐?
중국식 시호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중국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 왕후가 아니죠. 신라 하고로 미루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상고, 중고, 하고로 구성이 되는데 신라는 중고에 뭐가 들어간다? 네, 불교식 왕후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각종 시험에서 아무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끌리는 한국사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뭐 질문거리 있으면요. 댓글로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성실하게 달아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